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곳. 상행선과 하행선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휴게소인데요. 1970년에 개장해 반세기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1호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휴게소다 보니까 유명해서 한 번씩 들리긴 합니다. 딱 우리나라 중간쯤 되잖아요. 좀 부산까지 가면 이제 반 지났다. 그런 안도감도 많고 좀 많이 덜해지고. 돈가스 하나 있어. 육개장은 요거.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보니 음식들도 속도가 생명. 우동이나 라면 등 조리가 간단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고등어 한 마리 더. 수백 개가 넘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있는 지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메뉴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오셔요. 일부러 드시려고. 이곳의 대표 메뉴는 숯불에 구워 불맛 가득한 석쇠 불고기. 마주한 두 개의 휴게소 중 서울 방향에서만 판매하는 메뉴입니다. 불맛도 나오고 순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종종 여기 휴게소 들려서 먹고 가거든요. 석쇠 불고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흑돼지. 근처에서 공급받는 국내산 지역 특산물입니다. 이게 어떤 부위예요? 전 지역 부드럽고요. 기름도 좀 잘잘 나오고 맛있습니다. 양념된 고추장입니다. 불고기에 맛을 더할 양념은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둔 것인데요. 먹기 좋게 손질한 흑돼지에 양념이 잘 배게 섞어두면 밑준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석쇠에다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휴게소에서 이렇게 석쇠 구워서 나오는 고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양념에 버무려둔 고기는 그대로 냉장고로 이동, 저온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고기가 이제 부드럽게 맛있게 하려고 이틀 숙성시킵니다. 준비하는 데만 이틀은 걸리는 메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휴게소 음식이 맞나 싶네요. 팀장님 불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게소표 석쇠 불고기는 가스불 대신 화력 좋고 향이 좋은 참숯을 사용한다는데요.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요. 수세에 불 올라오고. 네네네네네. 이거 참숯에다 구우면은 고기도 탱글탱글하고 맛도 좋고 숯불 향기도 나고요. 숯불이 은근하게 올라오면 모든 준비 완료. 이제 고기 구울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뒤집어주고 석쇠판을 이렇게 굴려주고 해야지 안 타고 골고루 있습니다. 엄청 많이 가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길. 양념된 고기는 아차하는 사이에 탈 수 있어서 굽는 것도 까다로운데요. 다 익었어요? 네네. 이건 이제 따뜻하라고 여기다 잠깐 올려놔요. 고기를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무쇠 접시에 올려주는데요. 여기에 불고기를 주문하면 즉석에서 끓여내는 된장찌개와 고기와 짝꿍인 쌈 채소까지 등장. 웬만한 식당 부럽지 않은 휴게소표 석쇠 불고기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휴게소 생길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했던 요리이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서 대표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의 대표 메뉴가 불맛을 담았다면 부산 방향 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손맛을 담았다는데요. 기성품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손맛이라는 게 이런 추운 날에는 얼큰한 칼제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칼국수와 수제비 둘 다 맛볼 수 있는 칼제비. 이 중 수제비는 반죽을 손으로 일일이 뜯어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숙성 잘 됐습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식감을 위해 반죽까지 직접 제조. 하루 정도 숙성시켜 사용한다는데요. 칼제비 네, 떡만둣국 셋. 소고기 차돌육수.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1인분씩 소분해둔 반죽으로 수제비를 뜨는데요.
반죽은 얇게 뜨고 속도는 내야 하는 조리 과정. 요령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얼큰 칼칼한 국물 맛을 위해 김치 국물까지 투하, 맛을 내줍니다. 그래, 김치를 썰어가지고 냉장고 숙성시켜가지고 끓여요. 마지막으로 칼국수까지 넣으면 칼제비 완성입니다. 칼제비 한 그릇 만드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그릇만 딱 끓는 데는 7분 딱 끓는. 휴게소의 특성상 조리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거기에 손맛까지 담은 칼제비.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메뉴네요. 자, 칼제비 왔습니다. 뚝배기 그릇에 달걀 고명까지 얹어 나온 칼제비.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줄 그 맛.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데요. 김치 국물도 맛있고요. 수제비도 쫄깃해서 맛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더욱 붐비는 이곳. 어린이 하나, 등심 하나. 겨울이라 평소보다 한산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더. 네, 나갑니다. 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울려대는 주문 벨 소리에 바삐 움직이는 조리사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헷갈릴 때도 생긴다네요. 잠깐만,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라 고등어. 이게 손님 올 땐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되겠어요. 네, 저희들 사인 잘 맞아요. 언니야, 우리 사이 잘 맞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맞겠습니까?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휴게소.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있는 칼제비 주문이 많다네요. 칼제비도 넣어요. 칼국수. 칼제비 많이 나가네요. 네. 최소 100그릇 정도요. 나갑니다. 만두 칼국수보다 칼제비가 많이 나가요. 밥은 요 서비스로 조금씩 나가고. 수제비를 뜨려면 손이 빨라야 해서 경력 많은 조리사가 도맡아 하는데요. 하루에 최소 100그릇 이상 판매되는 메뉴다 보니 수제비만 수천 번 이상은 떼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손가락에 팔도 아프도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요, 칼제비 조리하는 곳만큼이나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 로봇입니다. 이게 저쪽에서 주문이 이게 들어오면 라면이 저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덕션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간별로 돌면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라면 끓여주는 로봇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면발이 탱글탱글해지도록 저어주기까지 섬세하게 조리되는군요. 지금은 이제 영업시간이 거의 다 단축돼 갖고 10시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요. 라면은 24시간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 로봇이 조리해 그릇에 담아주면 주문한 이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 그러니 조리사들이 없어도 언제든 바로 끓인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 참 편리하네요. 라면도 내가 끓인 것보다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더 맛있는 법인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끓여준 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엄마 아빠가 끓여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직접 끓여 드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간이 맞다고 해야 되나? 로봇이 끓이는 만큼 물의 양부터 조리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덕분에 잘 끓인 라면 맛을 볼 수 있다네요. 먹을 것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곳. 얼마 전 부산 방향 휴게소 뒤편에 테마파크가 개장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특별한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추러스 하나 하고요. 골밥 하나, 꽈배기 2개.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 배달할 물건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배달 준비됐나요?
추러스 하나, 꽈배기 2개, 콜팝 하나요. 휴게소 음식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드론에 실어서 테마파크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배너에 QR코드 있는데요.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전용 배달 앱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배달은 간식류만 가능한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아서 배송 준비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음식 실어도 나를 수 있어요? 네, 그 2.5kg까지 가능해서요. 충분히 음식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달 박스를 본체에 올린 드론. 음식을 담기 위해 특수 제작한 거라는데요. 휴게소 이륙장에서부터 테마파크 착륙장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데요. 그 고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2명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쪽에 1명, 테마파크가 있는 위쪽에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됩니다. 내려오나? 고속도로 1호 휴게소인 만큼 드론 배달 서비스도 휴게소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주말만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이제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와, 이제 선물이다. 좋아? 그럼 배꼽이 살봐? 그렇지. 이렇게 시켜서 먹으니까 아이들이 더 신나하는 것 같고, 네, 재미있는 것 같아서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 부모들에게 인기라는데요. 거기에 배송료까지 무료라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와, 간식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인준이. 감사합니다. 그냥 애들끼리만 놔두고 오기가 불안한데 여기서 주문도 하고 애기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날은 좀 춥지만 탁 트인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곳. 낭만은 기본이고 편리한 배달은 덤이네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드론이 택배 주니까. 잘가 고마워. 드론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하는 차들이 줄어든 국도. 44번 국도변 홍천강을 끼고 있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때 생기면서 영업이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이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진짜 문 닫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홍천강을 끼고 있는 장점을 활용. 풍경을 감상하기 좋게 휴게소 내부를 바꾸고 음식과 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했다는데요. 이게 한 해 한 해씩 그래도 지금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이야, 풍경 참 시원하네요. 이 멋진 모습 덕분에 뷰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산도 보고 들판도 보고 계곡도 보고. 너무 위치도 좋고 커피가 진짜 짱이거든요. 커피랑 김밥이랑 먹고. 그럼 거의 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매일 주말만 빼고 거의 출퇴근하면서 매일 들리죠. 국도변이다 보니 강원도의 산과 바다로 가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잡는 것 또한 휴게소의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단체 손님을 위해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요. 아, 국물이 너무 진하네. 여기 들깨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여기 와서 이걸 먹고 가야 든든하게 하루 등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빼짝 말랐네. 새 파랗게 잘 말랐어요.
아니 이건 시래기가 아닌가요? 휴게소에서 시래기 말리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건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렇게 떠갖고요. 맛이 없어요. 새파랗게 이렇게 건조를 잘해야만은 그걸 끓여도 단맛이 나고 좋대요. 인근 마을에서 구매한 무청을 차가운 바람에 말려 만든 시래기.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쓸 때도 있다고 합니다. 3, 40분 삶아서는 이 뜨거운 물에다가 푹 담궈갖고 콩 물르게 놔둬야 돼요. 그게 하룻밤 재웠다가 내일 건져서 헹궈가지고 썰어서 끓이면 돼요. 이 국도 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시래기가 들어간 국밥. 이 정도면 한 5, 6씩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모자른다 싶으면 또 끓여요. 국밥은 한 번 끓일 때 50인분으로 양을 제한해 두는데요. 많이 만들어 두면 맛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래기는 기본, 여기에 토란대와 고사리까지 들어가는데요. 양념은 된장과 고추장을 적절히 섞어주면 준비 완료. 이게 사골 국물인데요. 5일 내지 한 일주일 끓인 거예요. 육수도 이곳에서 직접 우려낸 건데요. 이 육수에 맛을 확 살려줄 마늘과 구수함을 더할 들깨가루까지 넣고 푹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는 끝나는데요. 고기 넣고요, 파 넣고 고추씨 기름 위에다 뿌리고요. 바글바글 끓여 나가면 돼요. 지역에서 나는 것들로 만든 강원도표 시래기 국밥. 아, 맛보고 싶네요. 찾는 분이 많으세요, 시래기 국밥을.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많으세요. 이른 아침 여행을 가는 이들의 출출한 배를 채우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요. 아, 맛있다. 원래 우리 집에서 먹던 그런 우거지, 엄마들이 했던 그런 우거지처럼 거친 맛이 있어서 씹는 맛이 저는 좋은데요. 부장님, 저희 저기 방앗간에 모자란 거 뭐 있죠? 빨리 주문해야 되거든요. 참기름 3말, 예, 참기름 3말. 참깨 3봉지. 필요한 재료 대부분은 지역에서 난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앗간에서 그때그때 짜서 오는 신선한 걸 받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국도변 휴게소만의 장점이라네요. 들깨는 마른 거를 그냥 짜도 되는데 참깨는 적셔가지고 짜요. 이게 금방 볶아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참깨를 물로 깨끗이 씻어 먼저 볶아줍니다. 185도에서 한 15분 정도. 김이 서서히 줄어들면 깨가 거의 볶아졌다는 신호. 옛날에는 이거 까맣게 볶아가지고 짰는데 지금 사람들이 까맣게 볶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benzopi린 그런 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안 볶아요. 볶은 깨는 그대로 채우기로 넣어주는데요. 이 상태로 압착해서 기름을 짭니다. 참깨를 씻고 압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5분. 체에 기름을 한번 걸러주면 배달 준비가 끝납니다. 당근 준비해 주세요. 당근 썰어 주세요. 갓 짜낸 고소한 참기름은 돌솥 비빔밥의 필수 재료. 나물에는 기본이고 풍미를 살리기 위해 꼭 넣는다고 하네요. 계란 하나 얹어 놓고요. 기름 한번 두르고요. 11시 반에 단체 있어요. 만들어 놨다가 오시면은 눌러 이제 지져서 나가야죠. 단체 손님이 있는 날이면 바빠지는 건 주방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는데요. 보통의 휴게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휴게소는 그냥 다 셀프 아니에요? 단체는 저희가 차려드려요. 이게 차려드려요. 단체는.
아, 단체 손님이라서요? 네. 규모가 작은 휴게소이기에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반찬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김치 깍두기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먹게. 그렇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3명. 모두 옷까지 맞춰 입었습니다. 저희 단체복으로 다 맞췄어요. 그래도 좀 통일감 있어 보이라고 직원분들. 강원도다 보니까 추워서 조끼를 또 다 하나씩 하나씩 입었어요. 드디어 단체 손님들 도착. 잠깐 사이에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는데요. 동시에 휴게소의 전 직원들도 풀가동. 너나 할 것 없이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도 알아서 척척 손발이 잘 맞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관광차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서 다른 매장에서도 얼른 뛰어와서 같이 해야 돼요.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세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휴게소를 꽉 채운 사람들. 다들 어디를 가시는 걸까 궁금해지네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뭐야? 인제 자작나무 숲. 백두대간 마산봉 갑니다. 마산봉.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백담사 들렀다가 속초 넘어가려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요? 멋진 강원도의 풍경도 배고프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밥부터 챙기는데요. 손맛 가득 담긴 음식 맛에 반해 단골이 되기도 한다네요. 우리 단골이잖아. 여기 단골이세요? 여기 휴게소? 그렇지. 국도 타면은 의무적으로 얘가 휴게소 쓰는데. 경치가 좋으니까 밥도 맛있고. 상하차 드실 분? 상하차. 여러 가지 후식이 있지만 특히 겨울에 더욱 인기라는 쌍화차. 한방 재료를 넣고 직접 달인 겁니다. 배추, 계피, 감초, 생강, 생조항, 쌍화 냄새 나는 거. 한 12가지 들어가요, 12가지. 다 담아갖고. 쌍화차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손질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번 만드는 양은 약 30인분 정도입니다. 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걸려요. 이 쌍화차 맛을 보기 위해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쌍화차 주세요. 네. 그거 뭔가요? 그거 넣는 거는? 해바라기 씨. 예. 해바라기 씨. 아이고. 심심하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마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몸을 뜨끈히 덮이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좋습니다. 어때요? 아유,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 지난해 또. 지난해 좋네. 옛날에는 여기 딱 그냥 계란 딱 계란 해가지고 넣으니까. 했는데. 평소에 쌍화차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먹습니다. 겨울에. 쌍화차 떨어지면 생강 우려 먹고. 소주나 많이 먹지. 차는 먹나 뭐.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떠난 시간. 휴게소는 언제 사람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찾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네. 놀러 다니시니까 여행 다니시니까 빨리빨리 드시고 가시나 봐요. 저희 이모님도 식사하고 가세요. 점심. 네. 손님이 많을 때는 제때 끼니를 챙기는 건 불가능. 정리까지 해두고 나서야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다 같이 매장에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나눠서
한 팀 가고 또 저 뭐 드시고 오면 또 저희도 가서 먹고. 직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돌아가며 식사를 합니다. 휴게소 근무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집 같고 재밌어요. 식구 같고. 식구지만 날마다 보니까. 하루 생활이 재밌다고. 바쁘니까. 저는 밥을 안 해먹고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 엄마가 해준 밥보다 주방장님이 해준 밥이 더 많아요. 북도 휴게소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이곳. 사람들의 발길이 더 뜸해지는 겨울을 대비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게소에 이게 왜 있어요? 아, 저희들이 겨울에는 좀 비수기라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점점 북상하는 요즘은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나는데요. 사과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죠. 유명해집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한 건 휴게소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사과라도 팔면서 휴게소를 지키려 한 건데요. 작업 좀 도와주세요. 사과 작업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바쁠 때는 빨리 같이 해야 돼요. 고객님 사과 맛보고 가세요. 요즘은 이 사과 덕분에 정기적으로 휴게소를 찾는 단골들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수분이 엄청 많은 사과예요. 맛이 어떠세요? 네, 맛있는데 괜찮은데? 맛있어요? 괜찮나요? 어디 사과에 이게? 사과도 팔고 손님도 늘었는데요. 이 사과가 휴게소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과 드셔보셨어요? 네, 작년에. 작년에요? 네, 그냥 맛있더라고요. 저 우리 놀러 갈 때마다 사요. 여기 사장님역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사과는 이 국도 휴게소의 효자 상품인 건데요. 개차 또 방문하셔가지고 사과를 이제 또 다시 구매를 해주시니까 또 휴게소 입장에서 보면은 휴게소 또 판매도 있지만 또 사과도 판매가 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과를 선별하거나 판매하는 건 역시 모든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이제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흠가로 빼서 다시 또 판매를 하고 있죠. 절반 가격이 안 되죠. 판매 가격에. 맛은 똑같고요. 아, 맛은 똑같죠. 고물가인 요즘 흠집 난 사과는 어느 때보다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흠과만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많죠.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흠가를 많이 찾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 휴게소도 한산해지는데요. 직원들은 이 시간에 맞춰 청소와 정리를 합니다. 오후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예, 없어요.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모든 차량이 다 이쪽을 지나쳤기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 예, 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다 전 직원이 다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한 건물에 인천 방향이면 1층, 강릉 방향이면 2층으로 도착,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문해갖고 여기로 샥 내려와 신기했어요. 건물 벽을 타고 설치된 관 하나. 자세히 보니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요. 고객님들이 1층에서 계신 분들은 굳이 안 올라오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관을 따라 움직이는 캡슐에 절로 시선 집중.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아이고, 보기보다 캡슐의 크기도 꽤 큰데요. 드디어 개봉 박두.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신기하죠? 네. 진짜 신기해요. 2층에서 배달된 물건의 정체는 꼬마 김밥이었네요. 김밥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운전하면서 그 하나씩 먹으려고 샀습니다. 직접 김밥을 싸는 모습은 요즘 휴게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꼬마 김밥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소에 김밥이 잘 없는데 여기 꼬마 김밥이라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팔아도 너무 커요. 한 번 먹기에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 반 먹고 싸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꼬마 김밥은 어때요? 꼬마 김밥은 그냥 내가 골라서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으면 그냥 딱 먹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크기가 작은 김밥이라 한 입에 먹기 좋은 데다 맛도 5가지나 있어 취향 따라 골라 먹기도 편하다는데요. 참치김밥이랑 우엉마리하고 햄치즈마리하고 땡초김밥 매운 거고 치킨마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밥을 직접 만드는 곳이 줄어든 건 위생 때문인데요. 근데 꼬마 김밥들은 칼질 단계라든가 그런 단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식중독 위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때 좀 안심하고 판매를 할 수 있죠. 위생을 위해 만드는 방법도 공식화하고 한 번에 많은 김밥 개수를 20개로 제한, 소량씩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싸는 지 오래되면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상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많이씩 싸지는 않고 싸지는 거 봐서 조금씩 싸고 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재빠르게 포장부터 합니다. 이건 1층으로 가는 거예요? 네, 1층으로. 매장이 있는 곳은 2층. 1층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이 공기수송관으로 배달을 하는데요. 공기수송관은 주로 병원에서 혈액을 운반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현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압축된 공기로 밀어 캡슐이 파이프를 따라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손님들의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밥을 여기서 내려오는데 고객님들이 로봇김밥이라고 많이 착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강릉 방향 휴게소에서는 공기 수송관을 타고 다니는 꼬마 김밥이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1층 인천 방향에서는 만두와 찐빵이 인기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이 뭔지 궁금하네요. 비결은 바로 이 반죽. 현장에서 반죽을 만들어 만두와 찐빵을 즉석에서 빚는데요. 왕만두 반죽은 현장에서 바로 숙성시켜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가지고요. 찐빵과 왕만두 반죽은 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보통 반죽은 한 번 할 때 5kg에서 6kg 정도씩 한 후 한 개 분량씩 떼어둡니다. 이 뜯어낸 반죽 하나가 몇 그램 정도 될까요? 40g 정도 돼요. 한번 재봐도 돼요? 네. 얼핏 보기에는 크기가 들쑥날쑥한 것이 무게가 달라 보이는데요. 눈과 손의 감으로만 잘라낸 반죽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요? 오, 적정 무게인 40g에서 1g의 오차만 나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손이 저울이나 다름없네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만두소만 만들었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매장에 나와서 직접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두 만드는 노하우가 쌓여 반죽의 그램까지 정확하게 맞추게 된 거라는데요. 반죽이 준비되면 먼저 찐빵부터 빚어줍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숙성시킬 필요 없이 바로 찌면 되고요. 그리고 찐빵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발효가 되면 그때 이제 칩니다. 발효 시간이 필요한 찐빵을 먼저 빚어준 다음에 왕만두를 빚는데요. 이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크기가 큰 왕만두인데도
뚝딱 만들어내는 작업자.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왕만두 하나 빚는데 드는 시간은 단 8.5초. 이렇게 빨리 만드는데도 모양까지 일정하네요. 10분 이상 걸리면은 하루 종일 빚어도 일이 안 끝나요. 평일에는 한 1000개 정도 빚고요. 주말에는 한 1500개 빚고. 하루 종일 만두만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왕만두는 고기와 김치 두 가지로 만드는데요. 고기만큼이나 많이 찾는 것이 매콤한 맛이 일품인 김치 왕만두. 그런데 고기 왕만두와 모양이 좀 다르네요. 고기 만두는 동그란 복주머니 모양인데 김치 만두는 나뭇잎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손님들 드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휴게소의 수많은 가게와 경쟁하기 위해 시작한 즉석 찐빵과 왕만두. 하지만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이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손목이 염증이 좀 잘 나더라고요. 고생 끝에 완성한 왕만두와 찐빵. 그대로 찜기에 넣어서 뜨끈한 김을 올려 쪄줍니다. 이게 얼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판 정도 들어가면은 14분 정도 쪄요. 뜨끈한 수증기 마사지로 폭신해진 찐빵과 만두. 특히 추운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메뉴인데요. 이야, 속이 꽉 찬 것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겠네요. 어서 오세요. 왕만두와 찐빵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이 집 만두 참 맛있어요. 아,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와요. 오늘 왕만두 하셨어요? 네. 네네네. 보시면 고기만 김치만 뭘 드릴까요? 3개씩. 아, 반반? 네. 뭐 사신 거예요? 찐빵이요. 팥찐빵 샀죠? 찐빵이요? 네네. 찐빵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엄청.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포장해 갑니다. 앉을 시간도 없이 종일 계속되는 만두 빚는 작업. 하지만 꿈이 있어 힘들지만은 않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입점을 하려는 꿈이 있어서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고속도로를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휴게소. 찾아오는 이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작업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남겨둔 쓰레기 정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선생님, 이 쓰레기 언제 나온 쓰레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보통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1.5톤 정도. 1.5톤이요? 와, 휴게소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하루. 지금은 겨울이라 쓰레기가 좀 적은 편이라는데요. 곧 다가올 설처럼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때는 하루에 2톤이 넘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거. 전날 수거해둔 일반 쓰레기를 보내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미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분리수거함부터 정리하는 작업자. 잘못된 것이 있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여기 딱 거의 잘 돼 있네요. 저건 일반 쓰레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빼면서 뭐 캔이라든가 병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분리시켜요. 매일 수거하는 일반 쓰레기와 달리 재활용 쓰레기는 15일 주기로 수거해 분리 후 모아둬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리하는 작업. 최소 하루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딱 차고 그래요. 18개나 되는 야외 쓰레기통 정리가 끝나면 흡연구역 청소에 나섭니다. 특히 담배꽁초 통은 꼭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이 붙어 있을까 이제 확인하고. 아, 불 붙은 게 있으면 위험해서요? 비닐에 불이 나니까 확인하고 다시 쏟아. 이렇게 한 번 치우고 끝나면 좋겠지만 담배꽁초 청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차장 곳곳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이거 하루 종일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갖 곳에 쓰레기를 숨겨두니 그나마 바닥에 버려지면 청소가 수월하다는데요. 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뭔가요? 소변. 소변이라고요? 네. 급하니까 차에서 소변 보고 이거 버리는 거.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했다 싶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낙지도 버리네. 아니, 낙지가 왜 주차장 바닥에 있는 걸까요? 비싼 낙지도 버렸어. 아이고야, 밥솥까지. 정말 희한한 쓰레기들도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뭐 이불 보따리도 갖다 놓는데 뭐. 온갖 쓰레기들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나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이번에는 화장실입니다. 이런 경우 멀미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이걸 치우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징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작업자의 손길로 말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고객분들이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걸 해결해야 또 깨끗함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의 인상을 결정하는 곳이 되기도 하는 화장실 때문에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그런 노력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청소 작업은 휴게소 내부와 외부를 돌며 저녁 6시까지 1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25,000보, 많게는 28,000보까지 이렇게 걸어야 되는. 살이 찔 수가 없겠네요. 네, 저 여기 와서 한 6kg 빠졌습니다. 지금 61kg. 가득 쌓인 쓰레기를 보니 하루 종일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대로 느껴지네요. 당연히 뭐 힘은 들죠. 의지력으로 그렇게 이제 참고 또 일을 또 즐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